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는 귀빈석입니다. 다른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젊은 여군하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미안하네 몰랐수다. 75살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아니, 저 젊은 것이 어르신한테 왜 저래? 요즘 군대가 이 모양이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과연 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군용차 수십 대가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택시에서 내린 할아버지를 운전기사가 부축해드렸습니다. 고맙수다 기사 양반. 김철수 할아버지는 75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계셨어요. 하지만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시는 걸 보니 어디 다치신 모양이었죠. 어르신, 부대 창설 기념 행사 보러 오셨나요? 경계 근무를 서던 이병이 물었습니다. 그럼 옛날에 여기서 아니다. 그냥 구경하러 왔수다. 할아버지가 말을 흐리시며 부대 안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어딘가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려요. 그래, 그래야겠지. 할아버지가 낡은 가죽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시는데 지갑 안에 반짝이는 뭔가가 보였어요. 작은 메달 같은 것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재빨리 지갑을 닫으셨습니다. 김철수 1943년생이시네요. 들어가세요. 이병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 할아버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참 많이 바뀌었네. 중얼거리시는 모습이 뭔가 의미심장했습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박지영 하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귀빈석 명단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국회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제양군인회 회장님까지 총 30분이요. 알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일반인은 절대 앞자리에 앉히지 마세요. 박 하사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지영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 오늘은 축제 분위기로 가자. 동기인 최 하사가 말했지만 박 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은 규정이야. 질서가 없으면 군대가 아니지. 그때 할아버지가 행사장 입구에 나타나셨습니다. 뒤쪽에는 김민수 이병도 동기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고요. 김민수 이병의 시선이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순간, 김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어요.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김민수 이병은 동기들과 뒤쪽에 앉으면서도 계속 할아버지를 힐끔거렸어요. 야, 민수야. 뭘 그렇게 봐? 옆에 앉은 정일병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김민수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왜 하필 여기까지 오신 거야? 그때 행사장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귀빈석에 앉으신 걸 발견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저분 누구세요? 글쎄요. 명단에 없는 것 같은데? 행사 진행 요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박지영 하사가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철수 없네요.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한편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뭔가 옛 추억에 잠기신 듯 했어요. 여기가 그때 그 자리였나? 작게 중얼거리시는 모습이 뭔가 의미심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작전과장인 이재훈 대령이 행사장에 들어왔어요. 45살의 이 대령은 키가 크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군인이었죠. 준비 상황은 어때? 예, 대령님 거의 끝났습니다. 박 하사가 바짝 긴장하며 보고했어요. 이 대령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귀빈석을 훑었습니다. 저분은 잠깐 할아버지를 바라보던 이 대령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다른 업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 상사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 음향 점검하고 계십니다. 최병철 상사는 50이 넘은 고참 부사관이었어요. 군생활 30년 차로 이 부대의 산증인 같은 존재였죠. 상사님, 마이크 상태 어때? 좋습니다. 근데 대령님, 최 상사가 할아버지 쪽을 힐끔 보며 말했어요. 저 어르신이 좀 특이하네요. 어떻게요? 자세를 보세요.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요. 정말 할아버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계셨어요. 마치 사열을 받는 군인처럼 말이죠. 오호, 옛날 군인이셨나 보네요. 이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려다 멈추셨어요. 반짝이는 작은 메달이 살짝 보였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최 상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게... 하지만 그때 박하사가 할아버지께 다가가는 바람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는 귀빈석입니다. 김민수 이병은 이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발 조용히 가세요. 할아버지가 뒤쪽 자리에 앉으신 후에도 웅성거림은 계속됐어요. 저 여군, 너무 차갑지 않아? 어르신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관람객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지영 하사는 귀가 따가웠어요. 하사님, 괜찮아요? 동기인 최 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냥 규정대로 한 건데. 박 하사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한편 뒤쪽에 앉은 할아버지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저기까지가 그때 우리가 막았던 곳이구나. 할아버지가 혼잣말을 하시는데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들었어요. 어르신, 여기 아세요? 응?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할아버지가 애매하게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김민수 이병이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반가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작게 손을 흔드셨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모르는 척해야 돼. 절대로 티내면 안 돼. 김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정일병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이상한데?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긴장돼서. 그때 최병철 상사가 이재훈 대령에게 다가갔어요. 대령님, 저 어르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앉아 계시는 자세부터가. 그리고 아까 떨어뜨린 그 메달. 최 상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그분이? 설마요, 그럴 리가. 이 대령이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계속 할아버지를 향했어요. 바로 그때 행사 진행 요원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대령님, 큰일 났어요. 왜? 국방부에서 급히 연락이 왔는데요. 뭔 일이야? 특별 기빈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 대령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누가? 그게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군용차 여러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뭐? 이 대령이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10분 전부터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가?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요원이 메모지를 확인했어요. 김철수를 찾는다고 합니다. 순간 이대령과 최 상사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고정됐어요. 김철수를 찾는다고요? 이재훈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병철 상사와 눈을 마주치며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맞습니다. 국방부 직통으로 연락이 왔어요. 진행요원이 다시 확인했어요. 그런데 대령님, 저 어르신 성함이. 김철수, 이 대령이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부대 정문에서 경계병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작전실. 군용차 5대가 부대로 진입합니다. 5대? 이 대령이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인 방문이라면 한두 대면 충분한데 5대라니. 번호판 확인됐나? 예, 국방부 소속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경계병의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별이 4개 달린 장성님이 타고 계십니다. 대장금? 이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웬 대장이 이 작은 부대로? 한편 할아버지는 여전히 뒤쪽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무전 내용을 들으신 건지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호들갑들을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김민수 이병은 이 상황이 더욱 불안했어요. 설마 할아버지 때문에 온 건 아니겠지? 김민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민수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완전 하얘.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김민수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박지영 하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사, 어서 정문으로 와. 귀빈 영접 준비해야 돼. 누가 오시는데요? 그게 잘 모르겠어. 일단 와. 박 하사가 급히 정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할아버지를 쫓아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규정대로 한 건데 왜 이렇게 찜찜하지? 정문에 도착한 박 하사는 깜짝 놀랐어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별이 반짝이는 장성들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그때 맨 앞차에서 내린 대장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김철수 중령은 어디 계신가? 김철수 중령? 이대령이 어리둥절했어요. 그분이 이 부대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대에는 김철수 중령이 없습니다. 응? 그럴 리가. 대장이 부관에게 확인했어요. 분명히 이 부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그때 최 상사가 다급히 뛰어왔어요. 대령님, 저 어르신 말이에요. 왜? 아까 떨어뜨린 메달을 자세히 봤는데 최 상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태극무공 훈장이었어요. 뭐? 태극무공 훈장은 6.25 전쟁 당시 최고의 공로를 세운 이에게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최 상사가 계속 말했어요. 저분이 앉아 계시던 자리가 정확히 이 부대 창설 당시 지휘소가 있던 곳이에요. 이대령의 입이 벌어졌어요. 설마. 바로 그때 대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김철수라는 어르신이 일반 관람객으로 오신 건 아닌가? 김철수 어르신. 이대령과 최 상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행사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어르신이 어디 가셨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 그 할아버지요? 화장실 가신다고 하시던데요. 언제요? 한 5분 전쯤? 이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할아버지. 이대령과 최 상사가 부대 내 화장실 주변을 뛰어다니며 찾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최 상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청소병이 말했습니다. 혹시 지팡이 짚으신 할아버지 찾으세요? 맞아, 어디 가셨어? 아, 그분이요? 화장실 다녀가시고는 저쪽 구막사 방향으로 가시던데요. 구막사? 이대령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구막사는 이 부대가 처음 창설됐을 때 지어진 건물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창고로만 쓰이고 있었죠. 왜 하필 거기로? 한편 행사장에서는 대장을 비롯한 국방부 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철수 중령은 아직 못 찾았나? 죄송합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지영 하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철수 중령? 설마 아까 그 할아버지가?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 김철수 중령이라면 자신이 국가유공자를 귀빈석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하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동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 큰일 낸 것 같아. 박 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김민수 이병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신 거지? 김민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혹시 자신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냥 가버리신 건 아닐까요?
김민수는 몰래 행사장을 빠져나갔어요. 구막사 앞 같은 시각. 할아버지는 낡은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기가 정말 그곳이구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50여 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떠오르셨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돌아보니 김민수 이병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여기까지 왔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뭐가? 아까 모른 척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가서 김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괜찮다, 민수야. 내 마음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넌 지금 군인이잖아. 군인은 사적인 감정보다 규율이 우선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화 안 나세요? 왜 화가 나겠니? 오히려 대견해. 내가 제대로 된 군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계셨군요. 이대령과 최 상사가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찾고 있었습니다. 응? 나를? 할아버지가 의아해 하셨어요. 혹시 김철수 중령님이십니까? 최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중령은 무슨, 나는 그냥 김철수라는 할아버지야. 하지만 아까 태극무공 훈장을,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지갑을 열자 빛바랜 메달과 함께 낡은 사진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이거 설마. 이대령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젊은 군인의 계급장에는 분명히 중령 마크가 달려 있었거든요. 이 사진은. 이대령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어요. 사진 속에는 20대 중반의 젊은 군인이 서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 부대의 정문 앞이었거든요. 하지만 50여 년 전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이게 정말 할아버지세요? 김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옛날 일이야. 이제 중요하지 않아. 아닙니다. 중요해요. 최 상사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어르신, 혹시 1953년 7월에 이곳에서 상사?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여전히 군인의 카리스마가 남아있으셨거든요. 그 얘기는 하지 마라.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어르신, 국방부에서 찾고 계십니다. 이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방부?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게 오늘 부대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거절한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걸 내려놓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구 막사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기익. 오래된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있나? 최 상사가 경계하며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막사를 바라보셨어요. 저기서 그때 우리가.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시는데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떠오르신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네, 할아버지. 너희 부대의 대대장이 누구지? 김준호 대령님이요. 김준호?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였어요. 혹시 그 사람 아버지가. 잠깐만요, 어르신. 이대령이 끼어들었어요. 김대령님 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친구가 내 부하였어. 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1953년에 이곳에서 함께 싸웠던.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빵빵. 돌아보니 군용차 한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박지영 하사였습니다.
어르신, 찾았다. 박하사가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사, 왜 그래? 이대령이 물었어요. 대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세요. 뭐? 지금 헬기로 오시는 중이래요.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두두두두.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만 여전히 구막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할아버지가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김민수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다가섰어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괜찮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있잖아.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박하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국가유공자를 모독한 거야? 헬리콥터가 부대 내 헬기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릴 사람이 누구인지 모든 것이 곧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구막사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준호야,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김준호 대대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김대령은 분명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대령님? 언제 오셨어요? 이재훈 대령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급히 돌아왔다. 김철수 중령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김준호 대령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십니다. 최 상사가 할아버지를 가리켰어요. 김준호 대령이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할아버지도 김준호 대령을 보시며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를 빼닮았구나, 준호야. 중령님, 김준호 대령이 할아버지께 다가가며 정중하게 격려했어요. 김준호 대령, 보고 드립니다. 야야, 그만해. 나는 이제 그냥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손을 흔드셨지만 김준호 대령은 경례를 풀지 않았어요. 중령님께서 아니셨다면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이 부대는, 그만하자, 준호야, 다 옛날 일이다. 할아버지가 김준호 대령의 손을 잡으셨어요. 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준호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김철수 중령님 덕분에 살았다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김준호 대령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중령님이 아니셨다면 그날 우리는 모두. 준호야, 그 얘기는. 중령님,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준호 대령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박지영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정말로 김철수 중령님이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김준호 대령이 말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그날 북한군 2개 사단이 이곳을 향해 밀려왔을 때 김준호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김철수 중령님은 불과 1개 중대 병력으로 이틀 밤낮을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후방의 민간인 3,000명이 대피할 수 있었고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준호 대령이 말을 이어가려 할 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그만하자, 준호야. 그날 죽은 아이들 얘기는 아직도 가슴이 아파. 김민수 이병이 할아버지 옆에 더 가까이 섰어요. 할아버지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할아버지. 그때 최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령님, 그럼 왜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신 건가요? 숨긴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으셨어요. 난 정말로 그냥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전쟁의 기억들을 다 묻고 살고 싶었거든. 박지영 하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중령님, 죄송합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몰라봤습니다. 하사, 고개 들어. 할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규정대로 한 거잖아. 하지만 군인은 규정을 지켜야 해. 그게 맞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박하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또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국방부 차량들이었습니다. 국방부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김준호 대령이 깜짝 놀랐어요. 육군 참모총장이었거든요. 각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총장의 시선은 오직 할아버지께만 향해 있었어요. 김철수 중령님, 총장이 할아버지께 다가가며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총장님, 이게 무슨... 할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중령님께서 부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꼭 뵙고 싶었습니다. 총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박지영 하사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찾아오시는 분을 쫓아냈다고? 김민수 이병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총장님, 저는 이미 예전 사람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아닙니다. 총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령님 덕분에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그때 총장이 부관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부관이 가져온 것은 아름다운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것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훈장이 나타났어요. 보국 훈장 태극장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보국 훈장 태극장은 국가 최고의 명예였거든요. 총장님, 이건...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가 중령님께 제대로 예우하지 못했습니다. 총장이 계속 말했어요. 중령님의 공로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묻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그때 김준호 대령이 앞으로 나섰어요. 총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김 대령. 중령님은 그날 자신의 목숨보다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김준호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 탄약까지 다 쓰고도 후퇴 명령을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상당한 부하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령님 잘못이 아닙니다. 총장이 말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중령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박지영 하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박하사를 바라보셨어요. 하사,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귀빈석에서 쫓아내고. 그게 내 임무였잖아.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규정을 지키는 것, 그게 군인이 해야 할 일이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부대가 질서정연하구나. 박하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김민수 이병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민수야, 너도? 아까 모른 척했어요. 부끄러웠어요. 할아버지가 김민수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바보야, 그게 맞는 거야. 군대에서는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인 의무가 우선이거든. 내가 할아버지를 알아봤다면 오히려 곤란했을 거야. 총장이 이 광경을 보며 감동했어요. 역시 김철수 중령님답습니다. 총장이 훈장을 다시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사양하셨어요. 총장님, 정말 감사하지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총장이 다른 제안을 했어요. 오늘 창설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기념사요? 할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중령님께서 이 부대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김준호 대령이 거들었어요. 후배들에게 한 말씀만. 그때 최 상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요, 상사? 행사장에 있던 분들이 아직도 웅성거리고 계세요. 최 상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일 때문에 말이죠. 박지영 하사의 얼굴이 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큰일을 낸 거구나. 박 하사가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이를 눈치채셨어요. 그럼 더욱 가야겠네. 중령님? 저 젊은 하사가 규정을 지킨 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어요. 가서 정리하자.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민수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걸으시는 모습이 아까와 달랐어요. 허리가 더 곧게 펴지고 발걸음에 힘이 있었거든요. 마치 젊은 시절의 군인 같았어요.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 총장이 할아버지 옆에서 말했어요. 중령님, 사실 오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요? 국방부에서 중령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 해요. 다큐멘터리?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건 사양하겠어요. 왜요? 그날 죽어간 아이들. 그 아이들의 가족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나만 살아남아서 영웅 행세를 한다고 생각할 텐데. 총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할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느꼈거든요. 그때 김준호 대령이 말했어요. 중령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김철수 중령님은 평생 그날의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거라고.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준호야, 중령님께서 구하신 건 우리 아버지들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던 3천 명의 피난민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았어요. 김준수 이병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그 중 하나예요. 뭐? 모든 사람들이 김민수를 바라봤어요. 제 외할머니가 그날 그 피난민 중 한 분이셨어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김철수 중령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대에 자원해서 온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너는? 네,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신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아기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그날 갓난아기였던 외삼촌을 업고 피난 가시다가 북한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셨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때 그 아기가 살아있었구나. 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제 외삼촌이 되었고, 김민수도 울먹였어요. 외삼촌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김철수 중령님을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고. 총장이 이 광경을 보며 깊이 감동했어요.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박지영 하사도 눈물을 훔쳤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때 행사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 할아버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행사 시작도 못하고. 아까 그 여군한테 쫓겨나더니 이제 뭐 하는 거야? 박하사가 이 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총장님, 저 때문에. 괜찮다, 하사. 할아버지가 박하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정리하자.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옳은 일을 했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저 할아버지 다시 왔네? 이번엔 또 뭐야? 저 뒤에 군인들이 왜 그렇게 많아? 사람들이 총장과 김준호 대령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할아버지가 무대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당당하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였어요. 마이크 앞에 서신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1924년생,
1953년에 이곳에서 복무했던 김철수 중령입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중령? 저 할아버지가 중령이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귀빈석에 앉았다가 박지영 하사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박 하사가 무대 아래에서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박 하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은 규정 준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동정심보다 원칙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할아버지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박하사를 통해 이 부대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하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셨어요. 군인은 사적인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박하사는 그 원칙을 지켰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행사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하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50년 전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때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과 비슷한 나이였죠. 관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곳에는 젊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김민수를 바라보셨어요. 20살, 21살,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려던 아이들이었죠. 김민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됐어요.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용기를 내셨어요. 그 아이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덕분에 3,000명의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숙연해졌어요. 그 중에는 갓난아기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김민수를 다시 바라보셨어요. 그 아기가 자라서 지금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김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수 이병? 네. 김민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외할머니께 전해드려라. 그날 구해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네. 김민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령님. 돌아보니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고 계셨어요. 저도 그날 있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0살이었는데 어머니 손잡고 도망가다가 북한군이 쫓아와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놀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중령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께 다가가셨어요. 정말 그때 그 아이가 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어요. 60대 남성이었어요. 중령님, 제 아버지도 그때 구조된 분 중 한 명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김철수 중령님 덕분에 살았다고. 이제 행사장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박지영 하사도 울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분을 몰라봤다니. 총장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군인입니다. 개인의 명예보다 국가와 동료를 생각하는. 그때 할아버지가 다시 무대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온화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날 진짜 영웅들은 끝까지 싸우다가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그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장병들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같은 젊은 군인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계속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김민수를 비롯한 젊은 병사들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진중해졌어요. 군인의 진짜 목표는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날 죽어간 아이들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행사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중령님, 우리 후배들은 우리처럼 총 들고 싸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화로운 세상에서 훈련만 하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김민수 이병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젊은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소중합니다. 할아버지가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셨어요. 여러분은 그 아이들이 꿈꾸던 후배들이거든요. 박지영 하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중령님, 박하사. 제가 정말 잘한 건가요? 박하사의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어요. 물론이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규정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야. 만약 군대에 규율이 없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나? 박하사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그때 총장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김철수 중령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중령님께서는 평생 겸손하게 사셨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총장이 할아버지께 격려했어요. 그러자 행사장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김철수 중령님께 격려. 우렁찬 구호가 하늘을 울렸어요. 민간인들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다른 병사들도 따라했어요. 중령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얘들아 고맙다. 최상사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중령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상사? 앞으로도 가끔 부대에 오셔서 후배들에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최상사가 젊은 병사들을 바라봤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병사들을 다시 바라보셨어요. 김민수를 비롯해 20살 내외의 젊은 얼굴들. 그 속에서 50년 전 자신과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모습이 보이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지.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박하사도 같이 해야 해. 박지영 하사가 깜짝 놀랐어요. 저요? 너 같은 원칙주의자가 있어야 부대가 바로 서거든. 할아버지가 박하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군대 가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복무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한 분 한 분께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박지영 하사를 계속 신경 쓰고 계셨죠. 박하사, 이리 와봐. 네, 중령님. 박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나? 그만해. 내가 한 일은 정말 옳은 일이었어. 할아버지가 박하사의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오늘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이 부대에 너 같은 군인이 있다는 거였어. 박하사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중령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 규정을 지키고 원칙을 세우고 그게 진짜 군인이야. 그때 김민수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셔야죠?
응, 그래야지.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셨어요. 너는 부대에 있어야 하고. 김민수가 아쉬워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주세요. 물론이지. 약속했잖아. 할아버지가 김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민수야. 네. 앞으로는 부대에서 만나면 군인답게 행동해야 해. 개인적인 관계는 따로, 공적인 관계는 따로야.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때 총장이 다가왔어요. 중령님, 정말 가셔야 하나요? 네, 총장님. 집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럼 이건 받으셔야겠네요. 총장이 다시 훈장 상자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사양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총장이 다른 제안을 했어요. 이 훈장을 부대 역사관에 기증하시는 건 어때요? 후배들이 볼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가요? 훈장과 함께 그날 함께 싸웠던 부하들의 이름도 새겨주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진짜 영웅들은 그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총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중령님, 그럼 다음 주에 오시는 거죠? 응, 약속했잖아. 그때는 후배들에게 뭘 말씀해 주실 건가요? 할아버지가 젊은 병사들을 바라보셨어요. 글쎄, 군인이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 말이야. 김준호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중령님의 평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보셨어요. 50년 전의 기억과 오늘의 현실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꿈꿨을 거야.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이제야 그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려고 하실 때 총장이 말씀드렸어요. 중령님, 저희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총장님 택시가 편해요. 할아버지가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왜 조용히 지내셨나요? 국가에서 더 많은 예우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총장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셨어요. 총장님, 진짜 명예가 뭔지 아세요? 그게 화려한 훈장이나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부대 쪽을 바라보셨어요. 저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 평화롭게 훈련하고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짜 명예죠. 총장이 깊이 감동했어요. 중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나라가 있는 거군요. 그때 김민수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왜 민수야? 김민수가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외할머니께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편지를 받아보시니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민수야. 할머니께도 안부 전해드려라. 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박지영 하사도 다가왔어요. 중령님. 응, 박하사. 제가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박하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더 좋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좋은 군인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군인 계급장을 떼고 나도 그냥 할아버지거든. 박하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마침내 할아버지가 택시에 오르셨어요. 창문을 내리시고 마지막 인사를 하셨어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가족들을 사랑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택시가 출발하자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중령님,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창밖으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기사가 물었어요. 집으로 가주세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드디어 진짜 집으로 가는구나.
기사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까 거기서 나오셨는데 집이 아니었나요? 응, 거기는 옛날 직장이었어.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후배들 얼굴 보고 왔지. 아, 군대 선배셨구나. 그럼 후배들이 반가워했겠네요. 응, 참 반가워했어. 할아버지가 품에서 김민수가 준 편지를 다시 꺼내 보셨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50년 전 젊은 군인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오늘 좋은 후배들 만났다. 할아버지가 사진 속 젊은 얼굴들에게 속삭이셨어요. 너희가 지키려던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됐어. 택시에서 내린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마중 나오셨어요. 어서 와요, 여보. 응,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요? 혹시 누가 알아봤나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응, 모두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 괜찮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수도 잘 지내고 있고. 정말요? 응, 아주 멋진 군인이 되어가고 있어.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여보, 오늘 참 좋은 하루였어. 중령님 오셨습니다. 김민수가 교육장 입구에서 큰 소리로 알렸어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시자 앉아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령님. 앉아라, 얘들아. 할아버지가 손짓하시며 웃으셨어요. 나는 그냥 할아버지야. 박지영 하사가 의자를 가져다 드렸어요. 여기 앉으세요. 고맙다, 박하사. 할아버지가 앉으시면서 젊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어요. 오늘은 뭘 얘기해 달라고 했지? 최 상사가 답했어요. 좋은 군인이 되는 방법이요. 좋은 군인?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 아닐까? 한 이병이 손을 들었어요. 중령님,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려운 질문이네.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셨어요. 일단 가족부터 사랑해봐라. 가족이요? 응, 부모님, 형제들, 연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나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 김민수가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훈련하고 경계 근무 서고. 그게 다야? 김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동기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선임들 도와드리고. 맞아. 그게 바로야.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셨어요. 함께 사는 거야, 서로 도우면서. 전쟁이 나면 총 쏘는 게 군인의 일이지만 평상시에는 서로 챙기는 게 군인의 일이야. 박하사가 궁금해했어요. 중령님, 그럼 규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율? 당연히 중요하지. 할아버지가 박하사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규율의 목적이 뭔지 잊으면 안 돼. 규율의 목적이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야.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만약 전투가 벌어졌는데 각자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동료가 다칠 수 있어요. 한 병사가 답했어요. 맞아. 그래서 규율이 있는 거야. 나 혼자 잘나 보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할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강해야 하는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서야.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훈련은? 물론 필요해. 아주 중요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훈련을 절대 쓸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해. 모순 같지만 그게 진짜 군인의 마음이야. 그때 한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중령님, 혹시 무서우셨어요? 전쟁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무서웠지, 많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누군가가 다치는 거였어.
할아버지가 병사들을 한 명씩 바라보셨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야. 용기라는 건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거든. 교육장에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병사들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중령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21살의 정일병이 손을 들었어요. 언제든지. 저희가 전역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좋은 질문이네. 전역한다고 군인 정신까지 벗어버리면 안 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에 나가서도 동료를 챙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야.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칠판 앞으로 가셨어요. 군대에서 배운 게 뭐야? 규율이요. 협동심이요. 책임감이요. 병사들이 하나둘 대답했어요. 맞아. 그런데 그걸 군대에서만 쓰면 되나? 아니요. 그럼 어디서 써야 하지?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사회에서요. 할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데 갑자기 한 병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령님, 저는 집에 가기 싫어요. 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어머니한테 화내세요. 교육장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름이 뭐니? 박성우 일병입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왜 그러실까? 모르겠어요. 원래 착하신 분인데. 박일병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박일병에게 다가가셨어요. 혹시 아버지가 힘든 일이 있으실까? 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럼 아버지도 괴로우실 거야. 할아버지가 박일병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성우야, 내가 전역하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봐. 뭐라고요? 아버지, 제가 군대에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일을 같이 도와드려. 박일병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달라지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 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지. 할아버지가 다른 병사들도 바라보셨어요. 너희들 모두 그래야 해. 군대에서 배운 걸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김민수가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너는 특별히 어려운 게 있나?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할아버지가 김민수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민수야, 너는 벌써 잘하고 있어. 저요? 응,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김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 중에 평범한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워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너는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시골 할아버지라고 해도 자랑스러워했잖아.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김민수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웃었어요. 바로 그거야. 할아버지가 모든 병사들을 바라보셨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시작이야. 그 마음이 있으면 나라도 사랑할 수 있고 동료도 사랑할 수 있어. 박지영 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령님, 그럼 저희가 후배들에게도 이런 걸 가르쳐야 할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억지로는 안 돼. 할아버지가 박 하사를 바라보셨어요. 몸으로 보여줘야 해. 말로만 하면 안 통해. 몸으로요? 후배가 힘들어하면 먼저 도와주고, 실수하면 다그치기보다는 왜 그랬는지 물어봐주고, 그런 선배가 되어라. 최 상사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중령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왜요, 상사? 저도 후배들한테 너무 엄하게만 했나 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엄한 것도 필요해. 하지만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하지. 사랑이요? 응, 후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야.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육장에서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셨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중령님, 조금만 더 계세요. 병사들이 아쉬워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 약속했잖아.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려는데 박성호 의병이 다가왔어요. 중령님 정말 감사해요. 뭐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박일병의 손을 잡으셨어요. 성호야, 힘들면 언제든지 부대로 편지 써. 알겠지? 네, 꼭요. 모든 병사들이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배웅했어요. 중령님, 다음 주에도 오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교육장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셨어요. 얘들아, 기억해라.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고 사람이기 전에 가족이야. 그 순서를 잊지 마라. 병사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정문을 나서시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하늘에 있을 옛 전우들에게 속삭이셨어요. 너희들이 지키려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어. 그리고 너희들처럼 착한 후배들이 많아. 이제 할아버지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멀리서 김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꼭 오세요. 할아버지가 손을 크게 흔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6개월 후, 박성호 의병은 전역 후 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가족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김민수 의병은 상병으로 진급하면서 후배들의 든든한 선배가 되었고요. 박지영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지만 여전히 원칙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부하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부대를 찾아가서 젊은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때로는 군인 이야기를, 때로는 인생 이야기를, 때로는 가족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병사들은 하나둘씩 변해가고 있어요.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군인으로, 더 좋은 가족으로. 그리고 그들이 전역해서 사회로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전해주겠죠. 진정한 명예란 이런 게 아닐까요? 화려한 훈장이나 거창한 기념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 김철수 할아버지의 진짜 훈장은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